자꾸 구축이 온 거예요. 들려서 대표 원장님이랑 저랑 이제 상의하다가 이건 자가늑연골로 수술해야겠다. 그래서 수술 잘 끝내고 이제 대창코를 해결을 하고 구축구를 해결을 했어요. 근데 한 3개월인가 4개월 지났는데 갑자기 이제 그 전산창이 뜬 겁니다. 이분이 경과로.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서 가슴이 떨리는 거예요. 왜냐면 또 혹시 문제 생겼나? 근데 이분이 왜 왔냐면 안녕하세요. 윤호성형외과 성형외과 전문의 김신영입니다. 원장님, 저희가 원장님한테 궁금한 게 있어서 오늘 이렇게 직접 찾아오게 되는데요. 제가 오늘 수술이 좀 많아가지고 늦게 끝났는데 아직까지 기다리고 계셨네요. 지금 워낙 베테랑이시다 보니까 수술에 대한 노하우도 많으시고 능숙하게 수술을 잘 하시잖아요. 그런데 원장님이 성형외과 의사가 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도 이렇게 긴장되는 일도 많고 당황하는 일도 많았을 텐데 혹시 그 시절에 대한 썰 좀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당연히 저도 햇병아리 시절이 있었죠. 그럼 오늘은 제가 성형외과 의사가 된 후 처음으로 했던 수술에 대한 썰을 좀 풀게요. 원장님, 성형외과 의사가 되어서 처음 집도한 환자분이 기억나시나요? 저희가 성형외과 전문의가 되기 전에 레지던트 간이형을 4년 거치잖아요. 그래서 수련 과정에서 교수님하고 같이 들어갔던 안면골절 환자가 기억이 납니다. 교수님이 옆에서 보고 있고요. 제가 수술을 하고 도제식으로 하나하나 확인하시고 수술을 했던 것 같고요. 그때는 정말 이제 떨렸고 했지만 무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환자분 얘기도 안 들어볼 수 없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썰을 한번 풀어주세요. 제가 주치의를 할 때 욕창 수술을 환자가 기억이 납니다. 성형외과에서는 미용 수술만 하는 게 아니라 욕창에 생겨서 상처가 안 아물면 이제 우리가 살을 당겨와가지고 그 상처를 재건하는 수술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사지가 마비되거나 아프신 분들은 항문 근처에 상처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이 조금 투머치 하셔가지고 금식을 일주일 동안 이제 시키셨어요. 처음에 식사를 되게 사실 눈물을 막 흘리십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가슴이 아프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렇게 교수님한테 배우고 다른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전에 병원에서 배웠던 방식대로 한 거예요. 근데 교수님이 이제 다른 병원에 가서 욕창 수술 환자를 수술 끝나고 제가 금식을 시킨 겁니다. 근데 교수님이 이틀째 날에 발견하셨어요. 야, 너무 뭐하냐? 하루만 금식이지 왜 금식을 시켰냐? 주치 너도 굶어! 라고 해서 빨리 식사를 드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사실은 이제 욕창을 수술해도 밥을 바로 먹어야지 좋아져서 상처가 안 묻는 건데 변이 이제 묻을까봐 과하게 해서 제가 혼이 났던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성형외과 의사로 이제 일을 하면서 가장 보람찼던 순간,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두 가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는 저는 이제 주로 이제 코 수술을 좀 많이 좋아해서 이전에 제가 봉직을 거쳤던 로미안 성형외과라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코를 한 4번 정도를 하셨는데 자꾸 구축이 온 거예요. 들려서 대표 원장님이랑 저랑 이제 상의하다가 이건 자가늑연골로 수술해야겠다. 그래서 수술 잘 끝내고 이제 대창코를 해결을 하고 구축구를 해결을 했어요. 근데 한 3개월인가 4개월 지났는데 갑자기 이제 그 전산창이 뜬 겁니다. 이분 경과로.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서 가슴이 떨리는 거예요. 왜냐면 또 혹시 문제 생겼나? 사실 이제 반가워야 되는데 우리 사실 저희 성형외과 의사들은 그런 환자가 온다면 항상 겁이 나거든요. 근데 이분이 왜 왔냐면 자기가 코는 괜찮은데 임신을 했다. 임신을 했는데 코에 문제가 없느냐. 제가 사진을 봤더니 경과를 보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근데 그분은 수술이 참 잘 됐는데 혹시나 해서 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보람이 있었죠. 왜냐면 그게 시간으로 봤을 때는 이 임신 과정이 수술이 끝나고 임신이 된 거니까요. 제가 이제 코를 잘 만들어 드렸기 때문에 또 정상적인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생명이 탄생하지 않았나라고 약간 좀 비약적인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 에피소드는요. 지금은 없어진 병원이라서 말씀드릴게요. 이제 그 K모 성형외과가 있었는데 그분들은 이제 여기다가 쌍꺼풀을 위다가 붙이는 수술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눈이 엄청 이제 쌍꺼풀이 크고 조금 문제가 많았어요. 근데 이제 너무 크니까 그 시절에는 두 줄 따기라는 수술이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지금은 많이 하잖아요. 근데 10년 전에 수술할 때는 별로 다들 그냥 다 보내는 거예요. 이 사람을 안 한다. 힘드니까 자기가 못 하니까 그런 것도 있고 나중에 문제가 생길까봐 대신에 안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저는 다 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분을 집도를 했는데 이분은 정말 수술하고 실밥 한 번 나왔어요. 눈이 쌍꺼풀이 너무 크고 부자연스럽고 해서 뭐 가는 병원마다 다 안 된다고 하니까 좀 극단적인 이런 그 시도도 하셨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서 정말 다행이고요. 참 보람 있었던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 인턴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면 다시 성형외과를 고를 것인지 원장님의 선택은? 네, 당연히 성형외과 다시 고를 것 같아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힘들어하는 환자분들 그리고 망가진 환자들을 고쳐주는데 아주 큰 보람을 느끼기 때문에 다시도 걱정하지 않고 성형외과 시켜주면 할 것 같습니다. 수술 외에도 가장 황당했던 에피소드를 하나 들려주세요. 네, 저희 병원이 하도 10년 정도 되다 보니까 크게 두 가지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물난리 하고요, 불난리.
한 번은 이제 물이 새가지고 도랑이 된 적이 있어가지고 아래쪽에 막 물이 떨어져서 아래 성형외과에 피해를 준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불난리가 나서 진짜 불이 날 뻔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불을 끄기 위해서 막 소화등 돌리고 119 부르고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한테 다 대피시키고 와, 크게 2번 있었습니다. 그게 작년하고 올해인데 좀 더 제가 조심해서 병원을 운영하겠습니다. 병원을 하시다 보면 이제 환자와 트러블이 생길 때도 있을 것 같은데 환자와 트러블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셨나요? 정말로 제가 잘못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잘못한 게 아닌데 좀 오해를 하시거나 사실은 그 얼굴을 가장 많이 보는 분들은 환자 본인이에요. 저는 경과 볼 때 잠깐 보고 치료할 때 잠깐 보는 게 다거든요. 그래서 사실 일단 그분의 말이 무조건 맞습니다. 왜냐면 하루 종일 봤기 때문에 자기 얼굴에 대해서는 본인 전문가가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말을 다 들어드립니다. 충분히 들어드려야 되고, 그래서 만약에 정말 자기가 잘못한 게 있으면 또 한 번 수술을 해드리는 경우도 있고, 진짜 문제가 없는 경우라면 그분이 고민하는 부분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들어드려야 됩니다. 걱정하는 부분을 공감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걸 해결할지에 대해서 같이 상의를 하는 과정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저희 성형외과 의사 일대기를 부끄럽지만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소개해드렸는데요. 어떻게 좀 궁금증이 해소가 됐나요?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저도 이제 오랜만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 옛날 얘기도 새록새록 나면서 기분이 묘하네요. 오랜만에 정말 초심으로 저를 돌아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슬슬 촬영을 마무리할 시간인데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마무리 인사 부탁드릴게요. 오늘 저희 채널에 놀러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저희 채널에 자주 방문해 주시면 유익한 정보를 많이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꾹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재밌고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윤호성형외과 대표원장 김신영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